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투심이 냉각된 가운데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VIX 지수가 전장 대비 13% 이상 급등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이상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국내 양대 증시가 한때 2%대 후반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인데 코스피는 한때 2,700선을 반납했고 코스닥 역시 79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전장에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최대 3%, SK하이닉스는 최대 9%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각각 8만 원 선과 17만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서도 석유류의 가격은 2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과일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그 1000%의 상승률을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흐름 짚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 이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는 제조업 업황의 부진을 가리켰고요. 또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고용시장의 냉각을 가리켰기 때문인데요. 예상보다 가팔랐던 이 경기 지표의 악화세에 공포 탐욕 지수로도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는 단 하루 만에 13%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6%대 약세를 시작으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이상 내려앉았고요. 또 이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과 인텔, 각각 시간의 거래에서 6.8% 이상 그리고 18%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양대 지수가 오전장에서 최대 3% 가까운 급락을 보여가면서 강하게 밀려났습니다. 대만 가건지수 역시 오늘 2.7%대 조정, 또 니케이 지수는 장중 4%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미증시발 악재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게 되면서 2684선, 어느덧 269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인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의 거센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역시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2% 이상 크게 뛰어오른 코스닥, 오늘은 3.4% 이상 강하게 주저앉으면서 어제의 낙폭을 토해냈고요. 790선이 무너지면서 7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이 순매도 흐름이 거셉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예상보다도 더욱 거세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고생 그리고 종목 고민도 참 심하실 텐데요. 이런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열심히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이 되시는 그 종목, 어느 종목이든지요. 전부 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이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한 구원 투수가 되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하룻밤새 이 미증시에 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요. 현재의 조정 국면 더 악화될 수도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 차트를 보고서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하이닉스가 9.5% 빠지고 있어요. 이게 미친 건가 싶어요, 솔직히. 예. 자, 상황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라인의 이탈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어요. 조심해야 될 자리였지만 이탈이 나왔는데 지켜주는 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17,000포인트예요. 나스닥입니다. 17,000포인트인데 계속 이 자리를 지금 버티면서 한 번, 두 번, 어제까지 세 번이 그나마 작게나 밑꼬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바로 윗자리 여기 양봉 자리가 여기 자리가 보이는데요. 잠깐 펜이 좀 너무 두껍네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약간의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자리 자체가 있는데 여기가 한 17,900포인트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17,190 정도 돼요. 이 종가 자리 자체가 여기에 여기 라인에 여기 양봉 자리 꼭다리 자리가.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면은 17,190 오늘 거의 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자리 고점 자리 치닫는 이 자리가 17,000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박스권이 그냥 형성이 되면서 바닥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7,000포인트 이탈 포인트가 나오면은 약간 상황이 굉장히 조금은 심각해져요. 예. 근데 미국 증시 시장이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상황이 나쁘진 않다는 거였거든요.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무슨 차트냐면 이게 인텔이에요. 인텔. 뉴욕 증시의 인텔 차트인데 인텔 차트가 어저께 5.5%가 빠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배당을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인텔이 지금 시간으로 보시면 오늘 19% 빠지고 끝났어요. 좀 안 보이나요? 여기 확대 좀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보시면 이게 인텔이 이게 시간의 거래로 19% 빠지고 끝났어요. 인텔이에요. 5% 빠졌는데 5.5 빠졌다 19% 빠지고 끝났거든요. 인텔이. 근데 19%가 23포인트예요. 23. 자, 23달러. 자,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인텔 차트에서 23달러가 어디 있냐면 보세요. 여기 자리예요. 이 라인이에요. 지켜야 될 라인조차 깬 흐름이에요. 이게 23달러를 간 게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가 2013년, 14년이래요. 10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에? 여기까지 못 지켜고 이 시간으로 빠져버렸어. 이게 무슨 일인가? 인텔인데 그래도? 이게 설마 또 영향을 줄까 싶기도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상황 보면은 이 차트가 좀 이게 왜 저기 키움증권은 이거 좀 수정주가 좀 해주지 외국 차트도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흐름도 안 좋고 다 깨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상황이 혹시나 나스닥 흐름에서 1,700포인트 이탈 나오면 좋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현재 그 뉴욕 증시 그 나스닥 100의 선물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한 0. 아까 0.6 빠지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게 뭐 핑계를 대면은 굳이 중동발 이슈를 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상하게 흘러갔던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뭐예요? 시장의 지표가 안 좋으면은 뉴욕 증시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를 뭐예요?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영국도 내렸죠? BOE 내리고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올렸고.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지표를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표가. ISM 지표, 고용 지표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냥 시장을 내다 꽂아버리는 거죠. 참 지멋대로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간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경제 지표와 지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어긋났었던 게 맞아 떨어지는 건가? 근데 사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또 어제 포인트에서 나스닥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지표 따라가서 또 이렇게 흐름들. 감이 안 잡혀요, 상황이.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될까?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아시겠지만 약간 좀 외부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한단 말이죠. 중동 불안 자체가 지금 있어요. 72시간 내로 어떻게든 하겠다. 보복 무조건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열심히 또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일요일쯤부터 나올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일이 터지던가 아니면 토요일 내일부터라든가 뭐 오늘 새벽일 수도 있겠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해서 이거 중동 불안 이상하니까 이제 뭐 해운, 뭐 석유 이런 거는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런 이제 큰 하락 당연히 이제 금요일 날 빠져버리면 시장은 더 빠져요. 오후장까지 쭉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레버리지부터 해서 드리긴 했는데 이거 제가 좀 너무 빨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 조금은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가주는 게 맞는데 그냥 너무 흘러버리니까 뭔가 누군가 모를 큰 세력이 뭔가 현금 확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에서는 바닥을 다질 거라 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우선 시장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제가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건 유효하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보고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급하게 보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상담을 끝까지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저기 방송 끝까지 상담해드릴 거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하세요.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여쭤보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야말로 예상을 빗나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긴 호흡을 통해서 시장 지켜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장전 관심주 5가지 어떤 성적 기록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흥구석유, 흥하해운, 대한해운, 엘컴텍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5개 관심주 중 3종목이 4% 이상 움직여줬고요. 이 중 2가지 종목이 2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흥하해운은 4.2%, 흥구석유는 약 12%, 대명 소노시즌은 13% 이상의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 이 관심주는 성적이 좋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종목이 그냥 눈에 딱 들어와서 사실 그 중동 리스크 관련주로 제가 도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그럴까 봐 조금 섞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엘컴텍 같은 경우도 금 살짝 섞었고 하여튼 거의 오늘 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대명 소노시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대한해운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넥슨게임즈도 어제 급등 나고 오늘 뭐 2%대, 3%대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 나름 이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고요. 전고점 자리에 딱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초에 빠지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서 매수는 아니고요. 보다가 여차 빠지면은 일단 매도 관점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석유는 제외하고 한국석유는 뭐 어제 이제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맞네요.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얘기 드릴 때
이슈 딱 터지면 속보 터지면서 한국석유 보세요, 흥구석유 보세요, 흥하해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갔던 종목인데요. 그냥 한번 제가 올려드렸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 바닥에서 좀 튀고 가는 모습이었고 요 며칠 계속 관심으로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15% 수익이고요. 오늘 기준으로도 10% 이상 수익이 좀 난 상태고 현재가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4% 이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수익은 잘 나고 있는데 좀 다른 게 잘 안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흥하해운도 같은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흥하해운은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난 화요일 이번 주 내내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사실 흥하해운이죠. 여러 차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도 드리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흥하해운이랑 뭐 석유나 이런 종목들 있죠. 리딩해드리고 특히나 흥하해운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따라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장이 앉아서 하여튼 많이 수익이 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 상황 보고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다음은 대명 소노 시즌인데요. 티웨이 항공 지분 추가 매입 이슈가 떴어요. 한 700억가량 뜨면서 장 초반 강하게 출발하고서 상한가에 바로 잠겼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보면은 700원짜리 종목이에요. 720원이 상한가 자리인데요. 현재 한 150만 주가량이 잠겨 있는데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4% 출발하고 상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수익 실현을 하시던가 뭐 다음 주까지 보시던가 편하게 하시되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슈 자체가 소멸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는 잘 못했어요. 어제는 단타 종목이 사실 많이 빗나갔어요. 이상하게 빗나가더라고요. 맨날 하는 대로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5개의 종목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짚어드렸는데 이 5개의 종목을 짚어드리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종목을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오늘은 이 테마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애들 쫘라라락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해운즈 보셔야 됩니다. 쫘라라락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다 하면은 뭐 SG, 뭐 SY, 뭐 SY 스틸텍 등등 뭐 데모 등등 해가지고 주르륵 제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릴 거라서 거기서 종목 뽑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한 4개월 넘게 무료로 해드렸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점 정말 죄송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록밴드에다가도 글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유종엠이 너무나 좋은 수익 거두면서 잘 마쳤고요. 시장이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더 좋은 이 장전 종목으로 다음 주부터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장정 관심주까지 역대급 성적을 또 기록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 장정 관심주 5가지가 아닌 장전 유망 테마로 새롭게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 투자 고민 가득하신 분들 오늘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상담 많이 도와드리려고 오늘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올 종목은요, 이 우듬지팜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1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장 회복 맞춰서 빠르게 반등은 있을 겁니다. 단기로 보이는 자리도 2,500원짜리니까 2,500원까지는 홀딩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 2,500원 넘어갈 때 또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기다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HMM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6,900원이시고요.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HMM도 나름 이번 중동 사태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원체 좋으시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HMM이 조금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크게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올라갔다 하면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한 19,000원 정도 넘어가는 거 보고 대응하세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여기 사이 보고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면은 여기 사이에서 고민 좀 하시다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크게 가면은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면은 상황 보고 다시 대응해야 되니까 다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 키트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수젠텍 기다리고 있는데요. 8,600원에 40% 보유 비중이 다소 높으십니다. 오늘 이 진단 키트 관련주가 정말 독주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시각 수젠텍 23%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7,6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코로나 환자가 4주간 5배가 증가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가 받았고 수젠텍뿐만이 아니라 시젠도 많이 급등이 나오고요, 랩지노믹스도 급등이 나오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 급등이 좀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딸려 올라가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쪽 자체도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인데 우선은 딱히 이게 보면 매수가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매수가까지가 매물벽이 참 많네요. 참. 매수가 돌파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8,300원, 400원 되겠네요. 8,300, 400원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더 가는 그림은 나와요. 근데 매수가까지 가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게 문제가. 지금부터 어려워져. 가격이. 그러니까 매물벽이 너무 두껍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8,300원 정도까지만 여기 가주면서 돌파가 나와주면 바로 크게 갈 수 있어요. 한참 더 갈 건데요. 하필 그 매수 자리가 되게 조금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쯤 오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막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단기로 이미 급등이 원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여부는 우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다음 주에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막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친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좀 나와준다면 한 번의 슈팅은 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조금만 홀딩하셨다가 다음 주 초에 상황 보고 대응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분봉 상황으로 꼭 지켜야 될 라인들은 그래도 있으니까 보시면 1분봉인가요? 7,250원짜리는 그래도 좀 위태위태하긴 해요. 근데 아마 정리를 못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홀딩 하시겠죠? 근데 기술적인 매도 자리는 7,200원 자리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이램 네, 이램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원에 50%요. 2,100원에 5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5거래일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구해볼게요. 최님 안녕하세요. 네, 그 템버거 매입형에 들어갔던 건데. 맞는데 저희는 다 팔고 나갔어요. 저희 회원방은 아, 다 팔고 나갔어요? 한참 전에 팔고 나갔어요. 아, 이거 또 올라요, 근데? 설명드릴게요. XRB 이슈랑 바나듐 이슈인데 예.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방송상에 얘기하는 종목들을 저희 가족방에서는 제가 칼같이 리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저번에 급등 나왔었던 날이 있어요. 예. 7월 5일이 고가로 2,140원까지 갔고 권리락 때문에 이때 고가가 2,100원 넘어갈 때 매도 사인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수량 유상증자 물량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 거래가 있었죠. 예. 신주 인수권 거래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예. 그때 매도 사인 나갔어요. 어. 그래서 정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지금 예전에 상황이 뭐냐면 2,4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가족방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2,000원 돌파하긴 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2,000원 돌파해요, 근데? 2,000원 돌파를 이렇게 유상증자 물량을 풀리는 거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가 확정이 됐잖아요. 예. 발행가가 1,175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 알아요. 네, 그러면 날짜상으로 이게 공시상 보시면은 공시사항을 보면은 일정 자체가 신주 상장 예정이 8월 29일이잖아요. 예. 그럼 8월 29일에 이거래일 전후로 해서 권리 공매도가 나오게 되죠. 예. 근데 권리 공매도가 나오는 날짜로 해서 따지고 보면은 8월 27일부터 매도가 나와요. 예. 그럼 8월 27일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시기까지 같이 보면 좀 시간은 걸려도 천천히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꽤나 오랜 시간 걸릴 거예요. 예. 아, 2,000원 될까? 네, 좀 시간 좀 많이 걸려요. 네. 2,000원 될 때까지요? 네. 우선은 유증 물량 체크될 때까지 8월 말에 바닥 찍을 거고 8월 말에 바닥 찍을 때 1,300원대나 1,2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려가서 한동안 조정받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 바닥 찍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볼 거예요. 네. 아, 또 이거 펜백원 매입에 또 낼 거예요? 안 낼 겁니다. 네,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요 바닥 확인되고 한 1,200원대 근처나 좀 약간 깨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닥 내려오고 나서 돌려 세울 때 그때 맞춰가지고 공략을 다시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걱정이 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8월 말 돼야 될 겁니다. 한 1,100원, 200원대 그때 와서 바닥 확인될 때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리딩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금양 금양이요. 예, 매수가랑 82,000 비중 82,000원에 10%입니다. 네, 82,000원에 10%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각 66,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살펴볼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전화 주셔서 금양을 감사합니다. 좋다 해가지고 네. 제가 그 무렵에 샀는데 네, 자꾸 내려갔는데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금양이 이게 지금 이슈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게요. 문제가 시장에서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자체를 시장에서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저도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최근은 시장 영향이 좀 크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2차 전지주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큰 이벤트가 언제 있냐면 9월 달에 TV 토론회를 한다고 해요. 네. 그때 해리스 후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 지금부터 중간중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 지지율 포인트에 따라서 다시 주가의 변동성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 지지율 확인하면서 오히려 단가를 낮추시거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선은 중요한 게 시장 전체의 바닥 확인이 필요한 시기예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시장이 밀리지 않고 돌려 세우는 거 체크한 다음에 그때 지지율을 봤을 때 해리스가 앞서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단가를 그때 낮추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셔도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지금 매수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아직은 나중에- 타이밍상으로 안 좋아서 시장이 그러면 더 많이는 빠지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빠질 만큼 빠지면서 이게 매물벽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요 라인 구간대가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빠지더라도 네. 거의 현재가 부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네. 추가 매수할 자리를 좀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네, 시장이 좋아진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맞춰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네, 지금은 손 대시면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정오의 템베거는 오늘은 특별하게 종목 상담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간편하게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고민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오성 첨단 소재. 오성 첨단 소재 또 해리스 테마, 마리화나 관련주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440원에 12%. 2,440원에 12%,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들어가신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실까요? 어제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어제 들어가셨죠. 좀 상당히 고점에서 약간 진입을 하시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수익 구간입니다. 앞으로의 네.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죠? 지난주 내내 추천주였어요. 그걸 한 번도 못 들었네, 제가. 이 방송 저 방송을 보다 저기 보니까 시청자님 저기 초록 밴드 안 들어와 계신 거네요. 그런 걸 들어갈 줄은 몰라요. 어떻게? 그러면 방송도 매일매일 안 봐주셨네요. 아니 보고 PRT를 찍었는데 네. 그거 어떻게 들어갈 줄은 몰라서. 네네 그래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네. 이게 마리화나 관련주인 건 아시죠? 네. 아시죠? 네네. 아시죠? 그 해리스 후보 민주당이 앞서면은 이쪽이 올라요. 관련주들이 죄다 오르고 화일약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너무 늦게 사셨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1,000원대 중반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전고점 자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네네. 이게 2,400원대부터 좀 많이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를 딱 하신 구간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라인을 하나 딱 그어보자면 TV 화면 잠깐 봐주세요. 네. 여기 확대를 좀 해보자면 차트마다 이렇게 라인을 제가 그을 건데 왜 제가 2,400원을 말씀드리냐면 등락이 거듭하다가도 바닥이 잡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급등이 네네. 나온 이후에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여기가 2,400원 자리거든요. 약 2,400원 자리는 네네. 올라갈 때도 저항선이지만 떨어질 때도 저항선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자리 보시면은 얘는 올라가고 있는 중에 2,400원대 근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좀 힘을 받으면 이 돌파가 나오면서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갑자기 또 밀려버리게 되면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때 아주 위험한 자리로 시작되는 게 2,400원 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대응을 하면 안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선수들의 영역이 2,400원부터 시작돼요. 선수들이 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팔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딱 잡아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선수니까 가격을 딱 잡아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손절도 좀 치시죠? 혹시 종목 볼 때? 네, 손절 좀 치는데 오케이, 가격 좀안 그러면 치고 해야죠. 혹시나 손절을 안 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2,330원짜리 있어요. 메모해 두세요. 네. 2,330원짜리나 2,300원에서 2,330원짜리 있죠? 네네. 이 자리를 좀 크게 이탈한다 싶으시면 매도는 꼭 하셔야 돼요. 네네.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다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시자면 그런다는 거죠. 네, 손실 부분에서 가능한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만약에요. 안 떨어지고. 네,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사실 여기서 돌파 나오면은 3,000원까지 봐도 돼요. 3,000원까지는 열려요. 그러면. 안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면. 저는 2,650원 보고 있거든요, 지금. 2,000 얼마요? 650원. 2,650원은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냥 느낌? 네, 방송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정도 이-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2,650원을 보실 바에는 2,800~900원을 보셔야 돼요. 네, 네, 특히 네. 의미 없는 가격대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2,300원이나 2,330원이면 손절을 해야 되고. 깨지진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네. 조금은 그 바쁘시더라도 네. 종목을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좀 바쁘시더라도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대응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2,300원 안 깼더라고요. 2,330원도. 근데 깨면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1,55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20%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없이 오늘 9% 가까이 좀 강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게 중국향이 아닌 이 미국향 선케어 제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아무래도 중국 경기 회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사실 이 종목도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냥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21,150원이시고요. 21,150원. 요 자리신데 야,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은 아니시겠죠? 사자마자 그냥 막 텅텅텅. 아니 근데 이게 왜 저항 자리 그 손절 자리가 있어주셨는데 대응을 아예 안 하셨어요? 이 자리 한 2만 원대 완전 극초반 자리가 깨지면 매도해야 될 자리였는데 아예 대응을 안 하셨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그 하나 꼭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 좋다고 해서 막 더 갈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원칙이에요. 이게 한국 시장은요, 참 이런 표현한테 죄송스러운데 진짜 거지 같아. 어쩔 수 없어. 보면 여기가 저항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 자리에서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양봉 크게 양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다음에 이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간단하게 볼게요. 박 PD가 싫어한다?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뜨면 요 끝에 자리 있죠? 끝자리. 이 자리. 여기가 한 25,000원 되거든요. 이 자리들이 항상 저항 자리가 돼요. 다음 떨어질 때. 저항선 자리가 돼요. 차트를 그래서 돌려보자면 선호님이 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가 또 참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이 근처라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였잖아요. 버텨낸다고 돌려. 버텨내다가 돌려. 그렇죠? 희망을 주었어. 근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또 깼잖아요. 이때. 그저께 깼어요. 수요일 날. 이 자리 깨는 순간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무조건 손절 자리가 나와야 돼요. 일단 빼고 봐야 돼. 나중을 위해서. 빼고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빼고 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걸 깨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손을 안 대셨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열려요? 차트가 어디까지 열려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까지 열리죠. 이거 아니고 여기. 왜 여기까지 열려요? 아랫라인에서. 왜? 여기에 또 저항 자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아이고 씨, 펜이 아니구나. 저항 자리가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 근처가. 그렇죠? 약간 내려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예요? 16,000원, 15,500원에서 16,000원 자리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트 흐름에서는 조금 더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실적 좋고 다 떠나서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자리니까 여기가 저항 자리니까 1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되돌리는지 보고서 단가 낮추셔야 돼요. 단가 낮추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지금 홀딩 하셔야 되고 바닥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셨다가 단가 낮추시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1만 9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90%로 다소 높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11만 원이시네요. 좀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 그렇게 오래 안 되실 수도 있고 저번에 이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자주 상담 전화 주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에코프로 왔을 때 제가 한 95,000원 막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정리하고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현금 받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참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좋게 보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하나 지금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어떻게 앞서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론조사 부분들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11월까지 이럴 거예요. 왔다 갔다. 크게 갑자기 여론조사 했는데 오야 지지율 이거 뭐 해리스가 될 것 같다. 크게 수치가 달라지면은 급등이 나오겠지만 한동안은 이럴 거거든요. 당분간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결론이 날 때까지 아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혼돈의 11월까지 대선까지 시장인 거예요. 그런 종목이에요. 업종군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대응하면 좋겠지만 트럼프 뭐 어떻게든 뭐 손절치고 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누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은 해리스가 조금 미세하게는 앞서는 것 같아. 근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민주당이 또 표심이 좀 더 몰리거든요. 그래서 유리하긴 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보다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그리고 업황 자체는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또 급락은 나오겠지만 바닥 확인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도 있고 해리스가 되면 안 빠지고 올라가겠지 바로. 그 포인트가 있어서 우선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홀딩을 하는 전략이 맞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꾸준하게 몇 개월은 더 지켜보시면서 바닥에 대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1,900원 그리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SK 이터닉스 약 5%대 조정을 받게 되면서 16,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참 뭐 좋은 종목인데 출발 시원하게 한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너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매물벽이 제일 많을 때네요. 또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또 카운트다운이 있는데 보호회수 물량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검색 한번 해보셔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3개월에 나오는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게 있고 6개월 때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 6개월 때 풀리는 물량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항상 그렇지만 이 상장 종목들은 6개월 자리가 크리티컬해요. 안 좋아 항상. 왜? 그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4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사이 2달 남았을 때부터가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거에 따른 물량에 대한 걱정.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은요. 거래가 만약에 많아요. 나올 물량이 얼마 안 돼도 그 물량에 스트레스를 받고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안 사, 사람들이.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지는데 나올 물량이 50만 주밖에 안 돼. 그래도 거기에 겁을 먹어요. 네. 우리나라가 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있다면 그 흐름 그것 때문에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이슈가 뭔가 나왔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엄청난 소식이 터지면서 급반등하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가능한 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은 지지부진할 거예요. 지지부진할 거고 지금 8월이니까 9월, 10월까지 지지부진했다가 8월 달, 9월까지 지지부진했다가 10월 달 좀 넘어가면부터 해서 조금 약간 500 물량이 있으면은 정리가 되면서 바닥 확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올라갈 거예요. 거의 끝자락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넘어가고 11월쯤 돼야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거다. 좀 빠질 수도 있다. 혹시라도 급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근처라도 오면은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요. 아, 셀트리온이요.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만 4,500원에 6%예요. 네, 20만 4,500원에 6%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오랜만에 또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는 잘 파셨어요? 에코프로 팔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거 샀는데 이것도 내리네요. 아이고, 아니 시청자님 저기 예. 요즘에는 왜 자꾸 높게 잡으세요? 그래, 그거 사주고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게 뭐 에코프로를- 될까 싶어. 예. 에코프로 몇 프로 수익 내고 파셨죠? 에코프로 그 뭐로 9,800원 좀 모자라가 팔았어요. 98,000원에. 예. 그럼 한 3%, 4% 수익 내고 파셨고 예. 우리 기술 잘 그래가지고 드셨고. 이거를 20만 4,500원에 6%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상담 드리는 대로 종목이 잘 움직여서 계속 수익을 내고 계셨는데 예. 요거는 이제 얻어 터졌네요. 셀트리온이. 너다 터졌다고 큰일 났어요, 그러면. 시청자님. 자, 시청자님. 예. 요거 근데 좀 시청자님 스타일을 제가 아는 한 몇 주만 보고 매도를 하시잖아요. 예. 오래 안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오래 가져가라고 선생님 말대로 하세요. 이게 좀 우선 쉬게 두세요. 셀트리온이 시청자님 이번에 한번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예. 다시 많이 갈 거라서 지금 예.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우선은 걱정하실 건 없고요. 예.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봐주세요. 예. 뭐, 연말까지 가져가라 그러면 네. 갈게요. 선생님 연말까지 말씀대로 보시는 게 내가 맞아요. 명심할게요. 네, 합병 이슈 때문이라도 한번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근데 합병이 나오대, 정말로. 맞아요. 원래 계획된 예. 거니까. 네. 원래 예. 하기로 했던 거예요, 연내 안으로. 예. 그래서 그럼 다시 움직일 얼마까지 거니까 갈까요? 조금 지겨우셔도 홀딩 하셨다가 좀 예. 많이 수익권으로 올라가면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이 종목은. 그럼 한 30만 원까지 갈까요? 30. 선생님, 시계, 30만 원을 시계. 지금 볼 수는 없고 우선은 22만 원부터 가는 거 볼게요. 22만 원부터요? 22만 원부터 가는 거 보고 다시 대응하시죠. 22만 원부터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연락 주 선생님 조언 좀 잘해주세요. 네, 21만 원 넘어갈 때도 연락 주셔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되세요. 네. 오늘의 핵심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중동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